이 구절이 오늘 당신의 하루를 바꿀 수 있습니다. 삶이 외로워 혼자라고 느껴질 때 찾게 되는 말씀, 여호수아 1장 9절,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 말씀은 단순한 격려가 아닙니다. 외로움 속에서도 내면의 용기를 북돋우고 당신이 결코 혼자가 아님을 상기시킵니다. 고독한 순간에도 내면의 힘이나 소중한 이들이 당신과 함께 한다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 구절은 외로움이 밀려올 때마다 작은 용기를 주는 등불과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따뜻한 연결의 소중함을 느껴보세요. 이제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수민은 29세의 소프트웨어 개발자입니다. 그는 대기업에서 일하며 바쁜 나날을 보내지만 퇴근 후 서울의 원룸 아파트로 돌아오면 고요함이 그를 맞이합니다. 수민은 몇 년 전 더 나은 기회를 찾아 부산에서 서울로 이사 왔습니다. 처음엔 도시의 활기와 새로운 직장이 그를 설레게 했습니다. 새 동료들과의 점심, 번쩍이는 도시의 불빛, 모든 것이 신선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동료들과의 대화는 업무에 국한되었고 고향 친구들은 각자의 삶에 바빠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주말 밤 혼자 라면을 끓여 먹으며 넷플릭스를 볼 때면 내가 정말 혼자인가? 라는 생각이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수민은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온라인 게임에 몰두했습니다. 가상 세계에서 만난 사람들은 잠시 웃음을 주었지만 게임을 끄면 다시 공허함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종종 SNS를 뒤적이며 친구들의 게시물을 보았습니다. 어느 날 고등학교 친구들이 캠핑을 갔다는 사진을 보았습니다. 모닥불을 둘러싸고 웃는 그들의 모습에 잠시 미소 지었지만 곧 자신이 초대받지 않았다는 사실에 쓸쓸함이 밀려왔습니다. 내가 너무 바빠서 멀어진 걸까? 아니면 내가 잊혔나? 그는 친구들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싶었지만 이제 와서 무슨 말을 하지? 어색하면 어쩌지? 라는 망설임에 손이 멈췄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수민은 회사 동료 민서가 주최한 지역 커뮤니티 모임에 초대받았습니다. 동네 공원에서 열리는 책 읽기 모임이었죠. 처음엔 어색해서 참석을 망설였습니다. 낯선 사람들과 뭘 얘기하지?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호기심에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모임에서 만난 은정은 수민과 비슷한 나이의 일러스트레이터였습니다. 그녀는 수민에게 편안한 미소로 말을 걸었습니다. 나도 서울 와서 처음엔 외로웠어. 근데 이런 모임에서 사람들 만나는 게 큰 힘이 되더라. 은정은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프리랜서로 일하며 외로움에 시달렸지만 작은 모임에서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며 점차 마음의 빈자리를 채웠다고 했습니다. 완벽한 친구를 찾는 게 아니야. 그냥 같이 웃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충분해. 은정의 말은 수민의 마음에 잔잔한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가 너무 큰 연결을 기대했나? 작은 대화도 괜찮을지도. 그는 용기를 내어 고등학교 친구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오랜만이다. 잘 지내? 짧은 문장이었지만 답장은 금세 왔습니다. 수민아, 진짜 반갑다. 다음 주에 시간 어때? 친구와의 통화는 예상보다 훨씬 편안했고 학창 시절의 추억을 나누며 웃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수민은 오랜만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그 후 수민은 책 모임에 정기적으로 나갔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책에 대한 가벼운 대화가 일상 이야기로 이어졌고 그는 은정을 비롯한 모임 멤버들과 점차 친해졌습니다. 어느 날 모임에서 만난 또 다른 멤버 준호가 수민에게 제안했습니다. 우리 다음에 같이 영화 보러 갈까? 수민은 망설였지만 은정의 말을 떠올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화관에서 나눈 사소한 대화와 팝콘을 나누는 순간은 수민에게 예상치 못한 기쁨을 주었습니다. 몇 달 뒤 수민은 여전히 혼자 보내는 시간이 많지만 이제 그 시간은 외롭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책 모임에서 만난 사람들과 주말에 커피를 마시거나
고향 친구와 가끔 영상 통화를 하며 웃음을 나눕니다. 은정이 말했던 작은 연결이 그의 삶에 따뜻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수미는 가끔 혼자 산책하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즐기기도 합니다. 그의 이야기는 화려한 반전은 아니지만 외로움 속에서 작은 용기를 내는 것이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드는지 보여줍니다. 이제 수민의 이야기를 심리학과 철학의 관점에서 들여다보겠습니다. 외로움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느끼는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심리학자 로버트 와이스는 외로움을 정서적 고립과 사회적 고립으로 구분했습니다. 수민은 사람들 속에서도 정서적 고립을 느꼈죠. 하지만 그의 이야기는 작은 연결이 이 고립을 깨는 첫걸음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단 한 번의 긍정적인 사회적 상호작용도 외로움을 줄이는 데 큰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수민이 모임에서 나눈 가벼운 대화는 그의 마음에 따뜻함을 주었습니다. 철학적으로 마르틴 하이데거는 외로움이 우리에게 존재의 본질을 성찰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외로움은 고통이지만 동시에 자신과 타인을 더 깊이 이해하는 기회입니다. 수민이 책 모임에서 만난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 자신을 다시 발견한 것처럼 외로움은 우리를 세상과 연결하는 문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스토아 철학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환경보다 내면의 태도를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수민이 용기를 내어 메시지를 보낸 것은 바로 이런 내면의 변화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외로움이 찾아올 때 시도할 수 있는 몇 가지를 제안하겠습니다. 하루 10분 가까운 사람에게 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해 보세요. 잘 지내? 같은 간단한 말로 시작해도 충분합니다. 동네 도서관, 카페 혹은 취미 모임에 나가 가벼운 대화를 나눠보세요. 처음엔 어색할 수 있지만 작은 대화가 큰 변화를 만듭니다. 또한 혼자 있는 시간을 활용해 자신에게 편지를 써보는 것도 좋습니다. 내가 지금 느끼는 건 뭘까? 라는 질문을 적으며 마음을 들여다보세요. 이 구절과 수민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용기를 주었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더 많은 이야기와 말씀 함께 나눠요.